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진호쌤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입니다. 빛과 파동. 물리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파동이라는 엄청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는 걸 조금 배우는 그런 파트라고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밝음을 할 수도 없고 그 누군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물체가 보이는 이유와 빛의 분산 때문에 생기는 무지개까지 한번 열심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눈에 빛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빛. 참, 빛이 뭘까요? 빛, 라이트. 태양이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지부터 조금 알아보는 게 좋아요. 자, 빛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광등 또는 전구 또는 반딧불이, 태양 이런 애들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좀 좋은 애들이니까 광원이라고 합시다. 자, 빛광자, 근원원자, 광원이라고 해. 광원의 뜻은 이렇게 쓰는 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 스스로라는 말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엄청 강합니다. 거기 우리 책에 보면 광원도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라고 우리 하이탑에도 그렇게 적혀 있긴 해.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스로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라는 건 뭘 해야 되냐면 에너지 전환을 해야 돼. 에너지 전환. 어떤 특정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뀌어주면 이렇게 어떤 애가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꿔주면 우리는 걔를 그냥 다 광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형광등은 광원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 애들이 있거든. 어떻게 선생님 형광등 켜려면 내가 켜야지 걔가 무슨 스스로까지. 그 스스로가 아니야. 그 스스로가 아니고 형광등은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봐봐, 태양도 광원이라고 너희들 철떡같이 믿잖아. 태양도 무슨 에너지? 자기가 갖고 있는 핵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반딧불이도 마찬가지야. 반딧불이는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신이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스타, 별도 자신이 갖고 있는 핵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달은 아니야. 달은 아닙니다. 달 같은 애들은 뭐 하는 거야? 스스로 빛을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선생님도 원청나게 반짝반짝 빛날 것 같지만 안 돼. 선생님도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키는 거라고. 선생님 몸 안에서 뭔가 에너지 전환 일어나서 내가 빛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난 안 돼. 난 그래서 광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막 열심히 뭐라고 광원에 대해 정의를 하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할 때 너희들이 가르쳐 주란 말이야. 선생님 에너지 전환을 스스로 해가지고 빛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을 광원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좋네. 대표적인 애 많잖아.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태양, 별 이런 것들. 스타라 그러죠. 태양. 와, 선생님 연예인 보니까 진짜 후광이 나. 연예인들 스타. 태양, 별, 반딧불이 이런 것들 절대 뭐는 아니라고. 달은 아니야. 달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서 보이는 반사체라고 보시는 거야. 반사체. 그쵸? 반사체. 반사. 그래서 달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있고요. 조금 애매모호하다 생각했을 때는 얘가 광원인지 광원이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대요. 누군가를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눈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빛이 들어와야 돼요. 눈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형광등도 마찬가지. 형광등도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니까. 자, 여기 뭐가 있냐면 형광등에 있었어요. 광등, 형광등, 전등도 돼요. 당연히 태양도 되고요.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그쵸. 진호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쵸? 진호가 이렇게 있었어요. 진호는 아무리 유명한 진호래지만 얘도 광원이야, 광원이 아니야. 그치, 광원이 아니라고. 자,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광원인 애가 있고요. 세상에는 뭐가 있고요? 광원인 애가 있고요. 광원이 아닌 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광원이 아닌 애도 볼 수 있고요. 광원인 애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 이런 광원인 애들은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냥 내 눈에 직접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광원인 애들은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그냥 내 눈에 들어오면 돼. 내가 어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광원이 아닌 애는 빛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광원이 아닌 애는 빛이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광원에서 나온 빛을 얘는 뭐 해야 돼? 반사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염색해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다는 건 되게 간단한 거야. 빨간색 빛만 반사하면 돼.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 빛을 반사해서, 노란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노란색 빛을 반사해서 내 눈에 노란색을 주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광원인 애하고, 그렇죠? 세상에는 광원인 애하고 광원이 아닌 애가 있는데, 광원인 애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광원이 아닌 애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뭐 해야 돼?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광원이 아닌 애들은 이 광원 자체가 없으면 시커매지는 거잖아. 자, 하늘에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 시커하잖아. 그럼 안 보여야 돼요. 선생님 보이는데요? 그런 건 주변에 전기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광원인 애가 광원이 아닌 애가 이렇게 보이는, 광원인 애가 보이는 이유, 광원이 아닌 애가 보이는 이유, 그런 걸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눈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눈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무슨 세포라는 애가 있냐면 시각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시각세포.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할 텐데, 이 시각세포에는요, 원뿔세포, 원의 뿔 모양처럼 생긴 원뿔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처럼 생긴 막대세포라는 게 있어요. 완전 생물 시간이네. 지금 물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 원뿔세포가 뭐를 감지하는 거냐면 색을 감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뿔세포 종류가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그래서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그래서 우리는 적색과 녹색과 청색을 제일 잘 받아들여요. 왜? 우리 눈에 이런 적색을 잘 받아들이는 세포, 녹색을 잘 받아들이는 세포, 청색을 잘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자, 막대세포는 뭐 하는 거? 밝고 어둡고 명암을 조절해주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각세포가 진짜 신기하네요. 얘는 빛이라는 신호를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또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네요.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줄게, 선생님이. 자, 빛이라는 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전자기파라고도 하는데, 요걸 나누는 거는 조금 한번 해봤으면 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자, 빛이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시가 있는 광선, 가시광선. 미지불.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라 그래요.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거 가시광선이라 그래. 자, 이쪽이 붉은색이야.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 오늘을 위해서 선생님이 보라색을 준비한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감독님 고마워요. 보라색이 쓸 줄이야. 그러면 빨간색이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붉은 적자의 바깥쪽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자, 보라색의 바깥쪽, 보라색을 나중에 한자로 자색이라고 배워요. 할머니한테 자색 그럼 보라색 갖다 줄 거야. 보라색의 바깥쪽 자외선이라고 해요. 자외선의 저기 더 바깥쪽에 가면 엑스레이라는 게 있어. 엑스레이, 엑스선이죠. 더 바깥쪽 가면 R선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감마선이라고 그래야 돼. 자, 적외선의 저기 저 바깥쪽으로 더 가다 보면 누가 있냐면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자레인지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잖아. 거기서 뭐 나오는 거야? 마이크로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무슨 파도 있고요? 마이크로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파, 중파, 장파 같은 무슨 파도 있냐면 전파도 있어요. 이런 걸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빛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참 유별나게도 뭐만 알고 있냐면 요것만 알고 있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정해져 있어요. 가시광선이라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강선이야. 얘네들은 볼 수 없어. 이런 거 보면 스타킹 나가야 돼. 스타킹 나가서 나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적외선을 볼 수 있어요. 저만의 특징. 안 돼, 안 돼. 이런 거 못 봐. 이런 거 볼 수가 없어. 이런 건 우리 눈이 감지를 못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겁니다. 그치?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자외선이라는 건 김밥천국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자외선 살균 소독. 그쵸? 이거야. 자외선 되게 나빠요. 에너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암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 얘기하는 거야. 자, 적외선이라는 거 되게 따뜻하고요.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너희들 리모컨. 선생님 가끔가다 빔 넘길 때 쓰는 거 있지. 여기서 다 뭐가 나가는 거냐면 적외선이 나가. 이 나가는 게 보인다고? 안 보여. 이거 보이는 애 있어. 누구? 너희들 핸드폰 카메라 누르면 보여. 그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핸드폰 카메라 렌즈는 그걸 볼 수 있대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빛을 이렇게 빛을 뭐한 기준이 있어요? 나는 기준이 있잖아. 빛을 뭐한 기준? 나는 기준. 빛을 나는 기준이 있어요. 빛을 나는 기준이 조금 어려워. 우리 참 배우질 않았잖아. 전파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감마선까지 뭐로 나눴냐면 파장이라는 거로 나눴어요. 파장으로 뭐 했다? 구별했다. 선생님 파장이 뭔데? 이거 파동화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파동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 그냥 파장으로 구별할 때만 정도 알아두면 돼. 파동이 이동한 거리야. 한 번 진동할 동안 이동한 거리야. 이걸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적외선 쪽으로 가면 파장이 뭐 하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와! 너무 중요해. 어느 쪽으로 가면 파란색 쪽, 보라색 쪽으로 가면 파장이 뭐 하는 거야? 짧아지는 거야.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다. 보라색은 파장이 짧다. 이게 너무 중요해. 나는 대학교까지 공부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잖아. 일단은 빛을 뭐로 구별했다? 파장으로. 파장으로 구별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괜찮죠? 빨간색 쪽이 보라색 쪽이 뭐한지 알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다.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일단 빛은 무조건 뭐 하려고 그래요? 직진만 하려고 그래요. 빛은 항상 뭐 하기 때문에 직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빛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빛은 항상 우리한테 뭐만 하기 때문에 직진만 하기 때문에 진호의 이쪽에 뭐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뭐 생기죠? 이거 뭐라 그래? 그림자.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림자.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시과 월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바늘구멍 사진기 상이 거꾸로 맺히는 현상. 그런 것들 조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94쪽에 나와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광원이 아닌 애가 보이는 이유. 반사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체가 보이는 이유 실력 확인 문제 101쪽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입니다. 자, 햇빛 아래서 무슨 색 뭐냐면 빨간색 사과가 보인대요. 자, 빨간색 사과야, 사과. 사과는 광원이야, 광원이 아니야. 불 끄면 안 보이잖아. 광원 아니야, 얘는. 광원이 아닌 애가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반사를 시켜야 됩니다. 흡수 말도 안 돼. 투과도 안 돼. 반사 괜찮네요. 빛을 내고 있다. 광원이 아닌데 빛을 내면 안 되겠죠? 자, 사과의 말풍선에 나는 무슨 색 빛을 반사한다? 빨간색 빛을 반사해. 그렇죠? 모든 색 빛을 반사하는 건 아니잖아. 빨간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는 빨갛게 너의 눈에 보이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광원이 아닌 물체가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진하면서 캉 하고 물체에 부딪혀서 빵 해가지고 반사되는 거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낸다? 아니죠. 광원이 아니래도 볼 수 있는 거야. 어두운 곳에서 눈에서 나오는 빛, 눈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서 빛이 나오면 로봇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안 돼요. 시각세포 눈의 빛을 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 정도까지는 조금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 한 잔 먹고 빛의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분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 건데요. 분산 이제 한자
한자인데 분자가 이제 나눈다는 소리거든요. 뉴턴입니다. 또 뉴턴. 뉴턴은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오늘 또 파란색 옷을 잘 입고 왔네.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잖아. 태양에서 나오는 빛,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우리들이 빨주노 촌포를 다 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색을 다 보는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와, 이러고 밖에 안 했을 텐데, 과학자이자 탐구 활동을 항상 하는 뉴턴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 때문인데, 그럼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여러 가지 색으로 섞여 있지 않았을까? 내가 태양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섞여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하면서 태양 빛을 나눠버립니다. 그걸 빛의 분산 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빛의 분산이라는 거야. 빛이. 빛이 가고 싶다. 해변가. 빛이 나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지. 아무거나 다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을 때만 이 빛이 나뉘어지는 것이 뭐 빛이 딸랑 하나만 있는데 막 나뉘어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을 때 그 빛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백색광이라고 그래요. One more time. 백색광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을,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는 빛. 아우 어렵다. 그냥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다고.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애들 백색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반대말이잖아. 그러면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는 빛을 뭐라고 그래? 단색광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색광과 백색광은 좀 다른 거야. 이거는 빛이 몇 개? 여러 가지. 선생님 여러 가지가 몇 개?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러 가지. 이거는 딸랑 하나, 한 색, 한 가지. 이거 한자다. 한 가지 빛. 그쵸? 그러면 됐네. 단색광은 빛이 나뉘어져야 안 나눠진다? 이거는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이건 안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애들은 분산, 나뉘어질 수가 있죠. 왜?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으니까 얘는 분산이 가능한 거야. 자, 뉴턴이 어떻게 이 빛의 분산 현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태양빛, 형광등 빛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거는 태양도 여러 가지 빛의 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태양의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야. 그래서 유리를 막 깎았어. 유리를 모아서 깎았어. 유리를 모아서 깎았어. 유리를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프리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선생님 이름이 마지노인 것처럼 이렇게 깎은 유리를 뭐라 그래? 이걸 프리즘이라고 그래. 자, 프리즘.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건 프리즘 이거고요. 이거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애가 있어요. 빛이 그냥 나누는 기계입니다. 빛을 나누는 기계 분광기예요. 분광기도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빛의 색이 섞여 있는 백색광을 빵 쐈어요.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는 백색광을 뭐 했어? 빵 쐈어.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백색광을 빵 어디다가 프리즘에다 빵 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유리 쪽에 들어가니까 미안해.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꺾이는 걸 굴절이라고 그런다. 굴절. 빛이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야? 꺾입니다. 빛이 진행하다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빛이 진행하다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절절 굴절이라고 그래. 빛이 꺾이는 현상 굴절. 빛이 꺾이는 현상 굴절. 빛이 꺾이는 현상 굴절. 왜 그런 거냐면 속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 하여튼 빛이 원래는 계속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직진이라는 걸 해야 돼. 선생님 직진 표시만 해둘게요.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유리 속에 들어가면 얘가 꺾인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에 따라 틀려지는가 하면 색에 따라서 이게 꺾이는 정도가 틀려. 그래서 빨간색은 조금만 꺾이고요. 그렇죠. 파란색, 보라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 파란색은 조금 더 많이 꺾이는 거야. 그렇죠? 보라색은 조금 더 많이 꺾여. 그러니까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인다 그래. 여기는 노란색으로 하자. 자, 이건 노란색 중간, 빨주노초 파란 보니까. 그치? 그럼 다시 어디서 또 나오는 거, 어디로 나오는 거야? 그치? 다시 유리에서 어디로? 공기 쪽으로 나오다 보면 또 꺾여. 그쵸? 근데 누가?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많이 꺾여. 그쵸? 노란색보다는 무슨 색이? 보라색이 더 많이 꺾여. 그래가지고 신기하게도 여기 뭐가 나오냐? 빨주노초 파란 보라는 빛의 띠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러줬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해. 그냥 빛의 띠라고 하면 좋을 텐데. 자, 이걸 뭐라 그런다고? 빛의 띠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아주 유식하게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빛의 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스펙트럼인데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 빨주노초 파란보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이거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끔가다 여기 이제 가끔가다 여기에 이렇게 뭐만 나올 때가 있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름만 조금 알고 있으면 돼. 여러 가지 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선만 나오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산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이 한 번, 굴절이 몇 번, 두 번이 조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 요거 조금 잘 알아두시고요. 빨간색은 어떻게 뜨는 거야? 빨간색 세 개 얘기했으니까 빨간색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색빛 얘기했냐면 노랑빛 얘기했죠. 빨강 빛이 있었고 노랑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빛을 선생님 얘기했죠. 자, 이렇게 빨간색과 노란색과 보라색은 어떻게 돼? 빨간색은 덜 꺾였어요. 덜 꺾여, 덜 굴절한 거고, 보랑이 뭐니, 보랑. 보라는 많이 굴절한 거, 더 굴절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꺾인다고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는가?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산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색에 따라서 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파장 때문이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아직 그냥 우리가 파장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빛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에 따라서? 빛의 색에 따라 뭐 하는 정도? 굴절하는 정도.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빛의 색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뭐하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에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자, 요게 중요하네. 굴절하는 정도를 나중에 고딩 가면은 굴절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굴절율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꺾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꺾이는 정도. 그럼 누가 많이 꺾이는지를 알아야죠. 레드라는 빛은 많이 꺾이는 거야? 덜 꺾이는 거야. 덜 꺾여서 얘는 굴절율이 뭐하다 그래? 작다 그래. 레드, 빨간 거는 잘 안 꺾여. 그쵸? 블루입니다, 블루. 보라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 보라는 굴절율이 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잘 꺾인다. 굴절율이 크다. 많이 꺾인다. 많이 꺾여! 많이 꺾여! 많이 꺾여! 여기는 어떻게? 덜 꺾여! 덜 꺾여. 이게 중요한데 어떡하냐. 이거 숙지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빨간색 바깥쪽도 있어요. 당연하지. 여기 적외선 있어. 근데 안 보일 뿐이야. 자, 이쪽 바깥쪽에 누구 있어? 더 많이 꺾이는 애 있다니. 보라색보다 더 많이 꺾이는 애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자외선, 여기 자외선 있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이쪽에 자외선 있고 이쪽에 적외선 있는 것도 꼭 두셔야 된다고요. 자,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섞여 있는 백색 광만 빛의 굴절율이 색깔에 따라서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분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꺾이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스펙트럼을요. 항상 두꺼운 데로 꺾이거든요.
이렇게 뒤집어 놔도 마찬가지야. 뒤집어 놔도. 그쵸? 스펙트럼을 이렇게 뒤집어 놔도 빵 쏘면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빨간색은 조금만 꺾여서 조금만. 그쵸? 하지만 누구는 보라색은 많이 꺾여 많이 나온다고. 아니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많이 꺾였냐 덜 꺾였냐 이거로 알아야 돼. 얘는 조금 꺾였잖아. 직진하는 거에 비해서 요만큼 꺾인 거잖아. 얘는 이만큼 꺾였잖아.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이라고 기억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빛의 분산 현상의 대표적인 애가 있거든요. 걔가 누구냐면 무지개입니다. 빛의 분산 현상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라고요? 무지개. 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 그리고 빛을 나눠주는 프리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애가 공기 중에 뭐가 되게 많아야 되냐면 물방울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공기 중에 뭐가 많아야 돼? 물방울이 많아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돼? 태양을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 무지개는 안 보여요.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이 보이지. 너무 밝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세 가지 조건. 당연히 빛이 있어야 되고요. 빛을 나눠주는 프리즘 역할을 하는 물방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태양을 어디다? 등을 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지개를 봤다는 건 어디? 아침에 무지개를 봤다는 건 어디를 봤다는 거야? 서쪽 하늘을 봤다는 거야. 아침에는 태양이 어디 있으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무지개 한번 볼게요. 자, 무지개가 있으려면 물방울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쪽으로 꺾인다는 걸 기억하냐면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백색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그럼 꺾여 안 꺾여? 꺾여. 자,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반사가 일어나야 돼. 반사.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는 빛만 무지개를 만드는 거야. 그쵸? 요거보다 더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이니까. 자, 여기 이거보다 더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 그럼 입사각, 반사각 해서 이렇게 와서 보라색 일로 나가고 빨간색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 또 다른 물방울이 이렇게 있겠죠? 또 다른 물방울. 또 다른 물방울에서도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굴절. 여기서 반사. 여기서 다시 굴절. 여기 마찬가지 보라색 더 많이 꺾여. 반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굴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물방울에서는 빨주노초 파란보, 한 물방울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다 보이지만 이 빛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물방울에서는 뭐만 보는 거야? 빨간색만 보는 거고 여기 또 다른 물방울에서 뭐 보는 거고 노란색 빛을 보는 거고 또 다른 물방울에서 뭘 보는 거야? 파란색을 보는 거고 또 다른 물방울에서 뭘 보는 거야? 이렇게 보라색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물방울에서 나오는 한 가지 색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한테 여기 이렇게 뭐가 보이는 거야? 무지개가 보인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돼요. 보라색, 빨간색, 보라색, 빨간색. 요걸 조금 잘 기억하시고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지개에 관한 내용은 거기 99쪽에 심화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라색이 많이 꺾인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2쪽에 있는 7번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분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이다. 딩동댕. 빛은 색에 따라서 프리즘에서 꺾이는 정도,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색 빛은 보라색에 비해서 많이 아니죠. 빨간색 빛은 덜 꺾인다. 굴절률이 작다 그랬잖아. 햇빛이 여러 가지 단색강으로 퍼지면서 만든 연속 스펙트럼, 연속된 띠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햇빛이 분산되어 보이는 스펙트럼 색은 모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연속 스펙트럼을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시는 겁니다. 알죠? 빨간색이 많이 꺾인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One more time. 8번. 그림은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킬 때 나오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뒤집어 놨네요. 자, 뒤집어서 많이 꺾인 애가 얘가 진짜 많이 꺾였죠. 얘가 보라색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다.
그렇죠? 합성은 합쳐지는 건데 이건 나뉘어지니까 분산현상이라고 그래야 돼요. 햇빛은 여러 가지 색이 빛이 합성되어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이 되어 있으니까 나눌 수도 있었던 거야. 프리즘 속의 빛의 속력은 색에 따라 다르다. 그쵸? 색에 따라 다르는 거야. 프리즘 속의 빛의 속력은 색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굴절현상. 아니요. 꺾이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빛의 분산 꼭 자기 거로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알았죠? 자, 마력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마력 핵심 정리입니다. 자, 물체가 보이는 이유는요. 광원은 강원에서 나온 빛이 그냥 뿅 하고 내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강원이 아닌 물체는요. 강원에서 나온 빛을 물체가 반사를 시켜서 우리가 그 빛이 우리 눈한테 그 빛이 들어와야지 보인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광원이 아닌 물체가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빛의 분산은요,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할 때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기요. 그래서, 빛의 분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빨간색이 많이 꺾이고 보라색이 덜 꺾인다는 걸 꼭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프리즘의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 걸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햇빛에서 나오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원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태양을 등지는 센서가 필요하다는 걸 꼭 잘 알아두시고요.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는 조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지개가 보이기 위해서는 물방울에서 굴절, 반사, 굴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하나의 물방울에서는 하나의 색을 본다는 것. 친구가 보는 무지개하고 내가 보는 무지개가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반드시 99쪽에 있는 심화학습을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체가 보이는 이유. 그렇죠? 물체가 보이는 이유. 반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태양은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기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빛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 이유는 색깔에 따라서 굴절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 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오늘도 선생님랑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력과학의 진호쌤이었습니다. 안녕.